konnichiwa, 김우쿤 데스. 오늘은 약 10분 동안 여러 측면에서 본 얼굴들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살짝 고개를 돌린 얼굴부터 콧대가 강조되는 고개를 많이 돌린 모습의 얼굴까지 여러 방향에서 본 얼굴들을 보다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중간중간 등장하니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릴 측면에서 본 얼굴들은 정면에서 본 얼굴과 바로 옆에서 본 얼굴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각도의 얼굴들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얼굴은 크게 4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패턴들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주의점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각도에 따라서 각 부위의 모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도에 따라서 가려지거나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각도에 따라 부위의 모양이 변한다는 것은 눈 강좌나 귀 강좌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루었는데요. 예를 들어 정면에서 본 코의 각도와 옆에서 본 코의 각도는 많이 다르죠. 측면에서 본 모양의 코도 당연히 각도에 따라 점점 변하게 됩니다. 고개를 얼마나 틀어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의 각도를 조정해 줘야겠죠. 또 고개를 옆으로 많이 돌리게 되면 콧대가 눈을 가리는 경우도 생기고 한쪽 귀가 볼에 가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가려지는 부위들과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을 이 양옆에 있는 얼굴들의 색을 칠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보다 여러 측면에서 본 얼굴들을 쉽고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4가지 패턴 중 첫 번째 패턴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얼굴을 조금 돌린 조금 측면 패턴입니다. 조금 측면 패턴의 얼굴은 정면에서 본 얼굴과 거의 동일한데요. 그리는 방법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 그리는 법 동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앞에서 본 얼굴 그리는 법 동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줍시다. 십자를 정면에서 본 얼굴보다 조금 더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려주시고 눈을 그려주세요. 눈이 다 그려졌으면 코의 길이를 정하셔서 입과 턱까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얼굴의 윤곽과 귀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앞모습과의 차이점은 이때 가려지는 부분과 새롭게 보이는 부분에 있습니다. 가려지는 부분은 얼굴을 돌리는 방향의 귀인데요. 얼굴을 옆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바로 한쪽 귀가 가려져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반대편 머리의 옆부분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첫 번째 패턴은 한쪽 귀가 어느 정도 가려진 상태의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귀가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얼굴의 윤곽이라고 불리는 볼이나 턱의 모양에는 정면에서 본 얼굴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은 뒤통수의 윤곽인데요. 저번 강좌에서 앞에서 봤을 때보다 옆에서 봤을 때의 얼굴이 더 길다는 것을 이미 배웠었죠? 이걸 생각하시면서 뒤통수의 윤곽을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길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뒤통수와 이어지는 목의 라인은 고개를 돌린 정도에 따라서 턱 부분부터 귀와 겹치는 정도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측면 패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서 기억하실 부분은 한쪽 귀가 가려진다는 것, 그리고 반대편의 머리가 조금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고개를 돌려서 두 번째 패턴인 반측면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도는 아마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구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먼저 동그라미를 그리고 십자를 방금 전보다 조금 더 왼쪽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을 그려주는데요. 눈의 모양이 정면에서 본 모습의 눈과 달라집니다. 눈이 동그랗기 때문에 우리가 본 방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분들이 더 길게 보이고 반대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짧게 보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만 이렇게 인식하고 표현해줘도 훨씬 더 입체감 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콧대로부터 각 눈 사이의 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얼굴을 천천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콧대가 양 눈보다 더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수록 콧대가 돌리는 방향에 눈을 가리게 됩니다. 이 정도의 각도에서는 아직 코가 눈을 가리지 않지만 코와 눈 사이의 거리는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쪽에 있는 눈이 반대쪽 눈보다 더 콧대에서 떨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식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도에서 코를 그려주는 것이 또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의 각도의 절반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콧구멍을 그리실 분들은 눈과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콧구멍을 더 길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코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입도 동일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작은 십자를 따로 그려서 표현해 주시면 그리기 쉽습니다. 이때 십자의 세로선은 처음 십자의 중심선이 아니라 코의 중심선의 아래쪽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얼굴 그리는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를 따라서 입 주변이 같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그려주셨다면 얼굴의 윤곽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얼굴의 윤곽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돌아가면서 옆 얼굴의 일부분과 턱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 턱이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은 한쪽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 아래에도 한번 꺾어지는 윤곽이 있죠. 이건 뭘까요? 이건 턱이 아니라 볼입니다. 광대뼈라고 부르는 게 이 부분이죠. 눈꼬리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 볼이 튀어나올 부분을 그려주시고 입 아래쪽의 턱과 이어주시는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의 굴곡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캐릭터의 얼굴의 그림자도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전체적인 비율을 더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볼이 튀어나온 정도나 각진 모양이 다른데요. 상당히 각지게 튀어나온 얼굴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굴곡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페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이 각도에서 반대쪽 턱 끝이 보이는 경우는 없으니 볼을 표현하시면 그대로 아래쪽 턱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마를 그리실 때는 대략적으로 눈썹을 기준으로 한번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들어가듯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얼굴을 많이 돌리지 않았을 때는 큰 굴곡이 생기지 않으니 캐릭터에 맞춰서 적당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와 턱을 그려주시고 전과 동일하게 뒤통수를 조금 더 길게 그려주시면 반측면 얼굴이 완성됩니다. 뒤통수는 귀와 겹치는 정도에서 끝난다고 생각해 주시고 목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억하실 부분은 눈과 코 사이의 거리가 콧대로 가려진다는 것과 한쪽 면에 이마와 볼의 윤곽이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편 귀를 그리면 앞에서 봤을 때 귀가 양옆으로 많이 늘어진 캐릭터가 되니까 귀는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조금 더 돌려서 세 번째 패턴인 많이 측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다 제가 그냥 대충 지은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이 측면을 그리는 법은 방금 전에 그렸던 반측면 얼굴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부위의 비율들이 반측면보다 더 크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가 많이 돌아가면 눈의 시작점이 콧대에 가려지기도 하고 얼굴을 돌리는 쪽의 눈썹은 끝부분이 가려지게 됩니다. 코의 반대쪽 모양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콧구멍은 하나만 그려주셔도 됩니다. 코가 높은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코가 볼을 살짝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웬만해선 심하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술의 모양도 더 특징적으로 바뀌는데요. 입술도 코와 비슷하게 중심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얼굴을 이 정도까지 돌리면 반대편의 입술의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이 부분을 인식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려주셨다면 얼굴의 윤곽을 그려줍시다. 반측면과는 다르게 눈꼬리와 얼굴 윤곽이 이번에는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눈꼬리를 기준으로 위쪽의 이마를 아래쪽에 볼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윤곽을 그려줍시다. 귀와 턱을 그려주시고 뒤통수를 표현해 주시면 얼굴이 완성되는데요. 귀는 귀 강좌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점점 더 옆에서 본 모습에 가까워지도록 폭을 넓게 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각도에 따라서는 뒤통수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윤곽이 귀의 끝부분으로 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패턴인 많이 측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실 부분은 눈꼬리와 윤곽이 딱 붙어 있다는 점과 코끝이 볼의 경계선 정도까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얼굴을 돌려서 네 번째 패턴, 거의 옆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옆에서 본 얼굴을 그리는 것처럼 되는데요. 얼굴이 돌아가면서 한쪽 눈의 폭이 매우 좁아지고 콧대에 가려지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코의 각도도 옆에서 본 모양의 코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각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코를 그리셨다면 이번에는 입을 그리기 전에 얼굴의 윤곽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입부터 먼저 그려주셔도 되는데요. 이 윤곽과 입술이 겹치는 부분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먼저 윤곽을 그려주고 나중에 입술을 추가하는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와 입이 이런 식으로 볼과 맞닿아 있는 각도의 얼굴은 사실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자주 사용되는 각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볼을 그려주시고 턱 쪽으로 선을 내려주도록 합시다. 벌린 입을 그리고 싶으시거나 턱의 위치를 가늠하시기가 어려우실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선을 끊으신 다음에 먼저 입을 그려주시고 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윤곽이 완성되었다면 입술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옆에서 본 입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본 입술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려주시면 보다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입이 완성되었다면 자연스럽게 턱을 그려주고 이마와 뒤통수 그리고 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뒤통수는 거의 옆에서 본 모습과 동일하므로 상당히 길고요. 귀의 위치도 뒤통수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뒤통수에서 이어지는 목의 뒷부분은 귀를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귀와 뒤통수 사이의 공간을 조금 남겨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패턴의 얼굴을 알아봤는데요. 각 패턴을 잘 숙지하시면 자기에게 편한 순서대로 그리셔도 좋습니다. 사실 만화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도 한 번에 정확하게 재서 그리기보다는 그리면서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윤곽부터 그리신 뒤에 이목구비를 추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보여드린 그림들은 이해하시기 쉽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깔끔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니 제 동영상처럼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정말 많이 틀리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싶은 각도가 있으시다면 원하는 순서대로 그려보기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런 시도가 결국에는 다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10분 그림 강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 바로바로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목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마타네.